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시와 음악 그리고 인생을 담은 출판 기념회 및 축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성우 김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2017년은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있으시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이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끄신 박정희 탄생 100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임께서 생전에 지으신 시와 일기를 담은 저작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조국과 더불어 문학과 예술을 사랑한 대통령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제 앞에 있는 태극기를 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차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자막 반주에 맞춰서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박정희 대통령 내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조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님께서 나오셔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고문님으로, 자문위원님으로, 추진위원님으로 각 분야에서 협력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께 추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가장 고단해하던 시기에 태어나 가난이 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빈곤의 심장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가난이라는 단어를 번영이라는 말로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산 윤상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민족사의 영웅이라 칭한 이유를 알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사 5천년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몸으로 실천한 계류의 큰 공복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애국과 애족은 핏줄을 타고 흐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추방했고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지리멸렬한 역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조국 근대화와 굳건한 안보라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인에 대하여 아직도 공과 과의 분배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번영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에 의해 설계되었고 그분의 용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
번영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애사 부정적인 민족에게는 결국 부정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역사적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정신, 그것은 바로 민족 개조와 인간 정신 혁명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이 담긴 저작을 매우 영광스럽게 국가와 혁명과 나, 민족의 저력, 민족 중흥의 길이 그것입니다.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탁월한 예지가 돋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 네권의 초론들을 영인본으로 만들고 거기에 더해 박정희 대통령의 시와 일기를 모아 별도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방면의 풍부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곡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썼다는 사실은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휘호가 그분의 진짜 시호, 철학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글들은 현대의 문학가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담긴 애국과 애족의 열정은 그 형식을 뛰어넘는 힘차고 뜨거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강하기만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쓴 사부곡을 보면 우리에게 유경수 여사에 대한 추억과 함께 한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절절함이 가득합니다. 영인본에 대해서 후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저작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네 권의 정치 철학 저서를 일부 현대어로 다듬고 고쳐서 네 권의 평서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지시하는 큰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으나 그나마 처음 시도된 작업이라는 사실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늦게나마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이 제작집을 바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제작집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쓰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행사에까지 많은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직접 모든 행사를 일일이 챙기시고 열심을 다하셔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홍원 추진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감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은 가족 대표로 아드님이신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지만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아버지의 시와 일기를 모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에 힘써주신 정홍원 위원장님, 추진위원님들, 좌승희 이사장님, 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파랑의 안병훈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념사 앞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이 책은 극히 사적인 감정이 녹아있는 아버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한없는 충성심, 그리고 혁명 완수를 위한 사명감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조금씩 마주하시게 됩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25권의 책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나 세미나, 청년대상 리더십 캠프 등이 기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기념사업회의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60, 70년대에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던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 절대 빈곤 타파와 세계가 놀라고 경탄에 맞지 않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젊은 세대는 해안을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여 거침없는 성공으로 또 한 번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세력은 지금이 기회다 싶어 당시 세계 최하위국 상황을 기꺼이 외면한 채 무조건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격하하면서 인격적 모독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업적들이 잠시의 시류에 사라지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께서는 초연하게도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역사는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그 추종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한 다른 지성들은 아버지의 사상과 정책과 리더십을 공부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독재자는 결코 국민을 잘 살게도 또 똑똑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100주년을 맞는 해에 의미 있는 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과 이 자리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짧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나눠주신 박지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전 강연인들과 훌륭하신 역사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모두 나오셔서 한 말씀들 모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행사가 행사니만큼 그것은 그만두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은 즐거운 축하 공연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 90분 가까이 여러분들 모실 텐데요. 끝까지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하셔서 좋은 공연, 축하 공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부 공식 행사는 모두 박수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단 한순간 1초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후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시와 음악 그리고 인생을 담은 출판 기념회 일부 공식 행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2부까지 축하 공연의 진행을 맡은 서소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진행을 도울 사회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조 수료자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밖에서 혹은 멀리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정말 평소에 늘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또 탄생 100도를 기념하는 이 감격스럽고 귀한 자리에 또 사회를 맡게 돼서요.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님께서는 꼭 100년 전 1917년 11월 14일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셔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 직무대행을 거치시고 대통령이 되셔서 제5대부터 제9대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서거하신 그 순간까지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신 위대한 지도자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축하 공연은요, 그 님께서 생전에 문학과 예술적 재능으로 남기신 아름다운 시와 음악, 그리고 인생을 사시면서 기록하신 일기 등을 토대로 선전하는 또 우리나라 최대의 성우님들께서 모이셔서요, 또 대중가수와 성악가들로 꾸며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만 부응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신지 정말 놀랐어요. 네, 이 다양한 예술 재능, 문학 재능까지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목소리, 수많은 다큐멘터리 해설과 나레이션 목소리와 수많은 명작 이하에서 찰턴 헤스턴이라든가 션 코네리 등의 목소리로 너무나 유명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성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인기 성우 유광진 씨께서 나오셔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8년 12월 1일에 오직 잘 사는 나라를 꿈꾸시며 지으신 건설하는 아침이라는 시를 낭송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목소리에 외모까지 아름다운 인기성우 송도영 씨가 나오셔서요. 1976년 8월 5일 휴가 중이셨던 저도에서 유경수 여사님을 그리시며 지으신 저도 바닷가에 혼자 앉아서를 낭송해 드립니다. 네, 성우 송도영 씨 역시 수많은 라디오 드라마와 그 외화에서 아름답고 예쁜 주인공의 목소리를 맡아 항상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요. 좀 전에 전자기를 중심에 귀하게 이 유튜브 공연의 시작을 날린 국내 최고의 크로스컨트리 오버 그룹, 네, 아름다운 새 아가씨죠. 오드아이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열정의 무대를 선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이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배경음악을 연주해 주신 7분의 실내 악단 김지원 앙상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출연자들이 순서대로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우 유광진 씨 무대입니다. 건설하는 아침 낭송 유광진.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한마살이 열안하게 창가에 들리고
길 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이 강산 도처에서 건설과 생산과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이룩함이 물결치고 있다. 붉은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한 젊은이들의 눈동자가 휴전선 150마일에서 태백산 산봉우리에서 샛별처럼 반짝이고 날카롭게 응시한다. 이 거창한 대열에 너도 나도 우리 다 같이 참여하여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보람을 가지자. 부지런하고 상냥하고 마음씨 고운 슬기로운 이 결의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으리. 메마른 산과 들과 마을에도 새로운 생기가 약동한다. 넓게 멀리 쭉 뻗어나는 큰 길, 우뚝우뚝 솟은 공장, 물결처럼 달리는 차량,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달린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한다. 5000년 만에 처음 보는 건설의 부흥. 쉬지 말고 앞으로 달리자.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먼 훗날에 슬기로운 조상이었다고 우리 후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위대한 조상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게끔. 저도 바닷가에 혼자 앉아서 낭송 송도요. 똑딱배가 8월의 바다를 미끄러지듯 소리내며 지나간다. 저 멀리 수평선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불현듯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이 저 구름 속에서 완연하게 떠오른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달려가도 그이가 있는 곳에는 미치지를 못한다. 순간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뛰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만연히 수평선을 바라본다. 수평선 위에는 또다시 일군의 꽃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흰 치마 저고리 옷고름 나부끼면서 그의 모습은
저 구름 속으로 사라져간다. 느티나무가지에서 매미 소리 요란하다. 푸른 바다 위에 갈매기 몇 마리가 훨훨 저 건너 섬 쪽으로 날아간다. 비몽 사몽 수백 년 묵은 팽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이 소리 없이 스쳐간다. 네, 저는 첫 번째 유강진 씨의 또 낭송과 송도영 씨의 시 낭송을 들으면서요, 두 분의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의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는 의지와 또 떠나신 또 윤경수 여사님을 그리는 그 애틋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네, 그건 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음 정리하시고요. 계속해서 축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실 분은요,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달리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최고의 목소리 배한성 씨가 나오셔서 이등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를 낭송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엔요,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또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성우 김영민 씨가 직접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월남이 패망한 그날 1975년 4월 30일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쓰신 일기 월남공화국이 공산군에게 항복한 날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요즘 인기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성인가요의 신데렐라 가수 최진아 양이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제가 말씀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또 여성 팬이 많으신 또 우리 맥가이버 성우 배한성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배한성 씨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낭송 배한성.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내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소녀의 손이 고운 것은 미울 리 없겠지만 전체 국민의 1% 내외의 저 특권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부드러운 손길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살을 앗아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증오의 탄환을 발사하여 주자. 영원히 그들이 우리를 부리는 기회를 다시는 주지 말자. 이러한 자각, 이러한 결의, 이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 비로소 경제도 재건되고 정치도 정화되고 문화도 발전되고 사회도 건전하고 종교도 승화되는 것이다. 이것 없이 우리에게는 기적도 발전도 바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자. 기름으로 박는 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밝히는 등만이
우리 민족의 시계를 올바르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월남 공화국이 공산군에게 항복한다. 1975년 4월 30일 수요일 흐림. 월남 공화국이 공산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한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월남 국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8년간이나 싸워서 그들을 도왔다. 연 파병수 30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3천여 명이나 고귀한 희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월남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남이 도와주려니 하고 그것만을 믿고 나라 지키겠다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망국의 피해를 겪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눈으로 봤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망국하고 난 연후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후회의 막급일 것이다. 충목의 말씀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 강사는 조상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영고 성세를 다 겪으면서 지켜오며 그렇게 이룩한 조상의 나라다. 나의 조국이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먹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도 그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결코 못 지킬 리 없으리라. 임자, 네, 자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월남이 대명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생각이 나. 베트콩이 월남을 집어삼키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뭔지 알아? 바로 배신자를 처형한 것이에요.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다시 배신할 테니까. 임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잘 부탁해.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땅에 없어. 네 아이들, 네 후손들을 위해서 인자들이 고생했죠.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 100돌 기념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 노래 내게 오세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셨습니다. 님은 참으로 그리운 지도자십니다. 요즘처럼 이만큼 또 그리운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수 최진아 씨가 내게 오세요를 마지막으로 들려줬습니다. 배한성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아 씨 고맙습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방금 또 수고한 김영민 씨는 왜 빼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신 세 분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열기 이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 역시 우리나라 성우로 둘째가라면은 안 될 분이십니다. 목소리면 목소리, 인물이면 인물, 인기라면 인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남자 성우 박일씨가 나오셔서 유경수 여사님이 떠나신 그의 그달 1974년 8월 31일에 님이 지으신 시 추억의 흰 목련을 낭송하겠습니다. 네, 역시 뒤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정확한 발음과 또 명확한 해설로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국민 의례 때마다 듣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김도현 씨가 나오셔서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또 아드님이신 박지만 회장님이 육군사관학교 입교하시던 날에 심정을 적으신 일기 지만이 육사 입교하던 날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대에서요. 여러분들의 옛 추억의 라디오를 들으신 시절로 돌아가서 그 라디오 드라마 연기를 6분의 성우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직접 연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세 코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멋진 남자 성우 박일 씨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우 박일 씨입니다. 추억의 흰 목련 낭송부터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초목도 슬퍼하던 날 당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결의의 물결이 온 장안을 뒤덮고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서 빌었다오. 가시님 막을 길 없으니 부디 잘 가오. 편안히 가시오. 영생 극락하시어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결의를 지켜주소서. 불행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슬픈 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구석구석 다니며 보살피더니 이제 마지막 떠나니 이들 불우한 사람들은 그 따스한 손길을 어디서 찾아오리? 그 누구에게 구하리? 극락천상에서도 우리를 잊지 말고 길이 보살펴주고 우아하고 소담스러운 한 송이 흰 목련이 말없이 소리 없이 지고
가버리니 꽃은 저도 향기만은 남아있도다. 유방천주 후세에 빛나는 명예 1974년 8월 31일 밤 지난이 육사 입기하던 날 1977년 1월 30일 낭동 김도현 6시 반경 기상 7시에 지만이를 깨우다 영하 14, 5도의 혹한이다. 8시 반 지만이와 같이 조발을 들다 지만이는 아침에 두 발을 육사생도 규정대로 짧게 이발을 하였다. 식탁에 앉으면서 머리를 깎고 나니 이제 정말 집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미 각오는 다 돼 있었으나 생전 처음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떠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한 듯하였다. 육사와 같은 훌륭한 학교에 가는데 사나이 대장부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하느냐라고 타이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여 간신히 참고 숙연한 채 하였으나 이 자리에 제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야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나도 몹시 마음이 언짢았다. 저것이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참을 길이 없었다. 9시 20분 청와대를 출발하다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 많은 직원들이 현관에 나와서 전송해 주었다. 지만이와 한 차에 타고 태릉 육사로 가면서 차 안에서 지만이와 여러 가지 환담을 하면서 격려를 하였다. 창밖의 날씨가 매섭게 차기만 하다. 이 추운 날씨에 지만이가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다가도 육사생도 모습이 또 눈에 떠오른다. 육사까지 가면서 내가 육사 2기 시절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육사 분만혈관에서 지만이를 내려주고 몸 건강에 열심히 잘해 지만이 하고 신입생 접수장으로 보내고 육사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 정승화 장군과 잠시 환담하다가 귀저하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 영정 앞에 가서 지만이가 오늘 육사에 들어갔어. 내가 지금 데려다주고 돌아왔어. 당신께서 앞으로 늘 지만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고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란 왜 이다지도 약할까? 집에 돌아오니 그네 그녀이도 어머니도 안 계신 어린 동생 하나 같이 있다가 잠시나마 떠나보내는 것이 몹시 서운한 듯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오전 중에 지만이 방을 정돈하였다. 온 집안이 텅 빈 듯하다. 군에 자식을 보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정성 들여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세팅을 드라마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손수에 없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원래는 이 아무 소리 없이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지루하실 것 같고요. 여러 어르신들 송구스럽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도 사실 꽤 오래, 제가 지금 35년 가까이 넘게 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성우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전설 같은 우리나라의 목소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우들이 한국 성우협회에 한 800명 가까이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레전드, 전설적인 성우들이 이렇게 한 자리 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아마 제가 성우가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목소리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우분들 올라오시죠. 네, 이번에는 늘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 듣던 그런 드라마를 이 무대 위에서 직접 꽁트로 엮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미래를 밝힌 과학 대통령 박정희.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만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여러분 각하께서 입장하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모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어요. 모두 자리 편하게 앉으시오. 그래, 모두가 이 과학자님들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하. 각 산업체 연구소장님들이십니다. 본인은 국가의 지도자는 두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국민들을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이고, 둘째는 이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이 통치의 근본이다. 네, 각하.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이 근대화의 길밖에 없습니다. 인구 3천만의 좁은 국토에서 농토에 매달린 농민들을 공장으로 끌어들여 소득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 이 근대화와 이 경제 발전은 이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산업체 연구소장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1965년 4월 각계 산업체 연구소장들의 초청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스웨트를 짜서 2천만 달러나 수출했다며 대견해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리셉션이 끝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표정은 심각했다. 훗날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는 최영석 원자력 연구소 소장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각하, 일본은 지금 매년 10억 달러치의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억이면은 2,000달러에 50배 아니? 전자산업이라. 우리도 해봅시다. 뭘 해야 됩니다.
각하, 일본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우선돼야 합니다. 직기 말해서 농업 사회를 바꿔서 공업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집권 초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실행하며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서울 홍릉에 과학기술의 묘목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건립했다. 그리고 1973년 제2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한다. 충남 대덕연구단지 규모는 서울 홍릉의 100배, 2,800만 제곱미터 약 850만 평에 달했다. 당시로서는 상승을 초월하는 대규모 과학단지 조성 계획이었다. 1973년 초에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최영석 과학기술처 장관을 대동하고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 지역 고속도로 위 상공을 날고 있었다. 최영석 박사, 저기 저 안에 그저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를 비롯해 거침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보시오. 얼마나 멋지고 보기 좋습니까? 네, 각하. 그것도 봐도 경부 고속도로는 정말 장관입니다. 그 장관은 임자가 장관이지. 네? 응? 근데 말이야, 저렇게 보기 좋은 고속도로를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야당 지도자들과 반대 세력들이 공사판에 들어놓고 말이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그렇습니다, 각하. 당시 왜 그렇게들 각하의 훌륭한 발전 계획과 정책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 장관, 저쪽 명당 중에 명당 아니오. 이제 우리나라 국보 창출의 기본 캠프가 될 땅이오. 보이지요? 예, 각하. 산업 용수는 저쪽이 금강에서 끌었으면 될 거고, 가까이에 대전이 있어 경부 고속도로나 철로 접근성도 좋고, 장관 생각은 어때요? 지금의 카이스트, 충남 대덕군의 고급 기능의 과학단지인 대덕연구단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시작되어 그렇게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뉴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최영석 과학기술처 장관을 대동한 가운데 대덕연구단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로써 과학기술처 발족 직후인 1968년부터 논의되었던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의 일환인 제2과학연구단지 건설 논의는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이렇게 첫 삽을 뜨게 되고 수시로 건설 현장을 찾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5일에도 대덕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역시 공식 예고나 특별한 경호 없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만 데리고 깜짝 방문을 했다. 네, 이거 관리 사무실이요. 네, 각하. 대덕연구단지 종합 상황실입니다. 이쪽 주변석으로 앉으시면. 네, 앉을 필요 없어요. 서정만 소장이지? 네, 각하. 현장 소장 소장만입니다. 그래, 나 잘 돼 갑니까? 외국에서 온 과학자들의 이 불편은 좀 해결됐어. 실은 연구원 자녀들이 학교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가 없어 공부하다 말고 집에 화장실까지 가서 볼일을 보고 온다. 2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화장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소. 응? 네, 각하.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던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가 있던 과학자들을 대거 연구원으로 모시고 왔었다. 저 장관, 그 외국에 가 있는 인재들 조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각하. 하지만 문제가 우선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급여도. 어디 봅시다. 이게 월급 명세서요. 100천만. 나보다 이 월급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구만. 참. 하지만 각하, 그분들은 외국에서 받던 월급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함께 해줄 수 있는 애국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구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여기 나나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하, 이 나라는 오로지 각하가 아니었으면. 인제 우리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조선 왕조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각하. 명심하겠습니다. 는 나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반드시 잘 살게 되고 세계가 놀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의 세대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러니 잘 좀 슬프게 주시오. 임자 믿소. 나보다도 월급이 많다는 얘기 좀 전해주시고, 응?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과의 전쟁, 근대화의 전쟁,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선구자였다. 오늘날 카이스트는 한국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했다. 일찍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흥망을 과학에서 찾은 박정희 대통령. 먼 미래를 내다본 그의 지도력과 해안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정 다시 돌아볼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미래 밝힌 과학 대통령 박정희. 지금까지 박정희, 김영민, 최형석, 김준, 소장만, 유해모, 강요, 송도영, 아나운서 정미수, 해설 김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성우님들의 방송이나 낭독하는 모습을 정말 처음 보고요. 이 라디오로만 항상 듣다가 이 라디오 드라마 하는 연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더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무대 아니었나요?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같이 공연하는 성우로서 가천에 대단히 민망하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즐겁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문제다 보니까 조금 각자가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멋지고 훌륭하셨어요. 그나저나 또 김영민 씨, 박정희 대통령 연기는요 진짜 흡사하고 멋지셨고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사회를 보는 것도 또 영광스럽지만 또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는 게 또 갑자기 더 자랑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나치면은 부족한 말 못하는 얘기인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목소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다만 오래전부터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분의 내면이라든가 또 그분의 느낌을 살렸으면 하는 거지, 무슨 개그맨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목소리 성대모사를 하듯이 그런 목소리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성우들은 다만 그 인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그분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들을만 하셨습니까? 아무튼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님 생전의 의지와 마음을 볼 수 있는 일기문 그리고 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먼저 또 나오실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브루스 윌리스, 아놀드 슈와츠제네거 등을 비롯해 정의로운 주인공 목소리의 대명사 이정구 씨가 나오셔서요.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에 다녀와서 일기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드라마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주인공 여자 성우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기 절정의 성우입니다. 네, 얼굴도 마음씨도 절정 미인인 정미수 씨가 나와서 1975년 8월 14일에 지으신 님이 고이 잡는 곳에를 들려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우 중에 또 코믹 연기로 유명하신 유해무 씨가 님께서 1975년 9월 21일 고향 구미 상무마을에 성묘차 다녀오시고 또 쓰신 일기입니다. 고향에 다녀오다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평소 박정희 대통령의 효심과 국민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정구 씨부터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에 다녀와서 1977년 4월 19일 화요일 낭독 이정구 19시 30분경 영등포 지구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 수업 상황을 시찰하다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 대방 여자중학교 3개교를 구로공단 최명헌 이사장의 안내로서 둘러보았다.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이지만 여학생, 남학생 다들 머리를 학생형으로 단정하게 다듬고 산뜻한 교복으로 앉아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귀엽고 대견하기보다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는 가정이 빈곤하다는 죄 하나만으로 남과 같이 그렇게도 원하는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학생복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부럽다기보다 나는 왜 학교를 못 가느냐 하고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원망도 하고 부모와 가정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도 한스럽던 일이 이제 소원이 성취되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들의 열정에 감동하여 열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또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말을 듣고 흐뭇하기만 하다. 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와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왔다. 이들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마음속에서 기원하였다.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낭송 정미숙.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방충만 우거졌네. 백일홍이 빵긋 웃고 매미 소리 우지진대. 그대는 내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님이 잠든 무덤에는 방충만 우거지고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 찾아 또 왔는데. 님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해와 달이 뜨고 지니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니 인생도 오고 가네.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사랑만은 두고 가네. 1975년 8월 14일. 고향에 다녀오다. 1975년 9월 21일. 활짝 개인 가을 날씨다. 고향에 송묘차 출발. 11시. 추풍령 휴게소에서 점심을 들고 상모로 가서 선영에 참배한다. 상모 마을 사람들이 길에 나와 반가이 맞아주었다. 상모의 집에 들러서 잠시 쉬었다. 어머님이 심어서 고이 가꾸신 감나무가 6.25 전화로 나무의 일부가 타서 전상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 나무에 열린 감을 따서 잘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휴가로 집에 돌아오면 먹으라고 주시던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다. 집 뒤안에 돌아가 보니 탱자나무는 옛날보다도 더 번식하여 완전히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으나 기타는 모든 모습이 많이 변형하고 변모하였으니 어린 시절의 옛 추억과 아버지 어머님 생각에 끝없는 추억을 더듬으면서 과거로 달리기만 한다. 연도의 농촌은 전날 비바람에 일부 쓰러진 벼가 눈에 띄기는 했으나 대풍을 이루어 보기에 흐뭇하다. 귀로 추풍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추석달을 바라보면서 서울로 돌아오다. 오곡백과 풍성하니 올해도 대풍일세. 선영에 참배하여 국태민한 기원하니 추석달 높이 떠서 이 강산을 편조하더라. 옛 동산에 올라서니 추색이 가득하네. 흘러간 옛 추억은 여기저기 남았는데 마을 사람 10중 8구 낯선 사람들 뿐이더라. 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고급스러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문학과 예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낭독해 주신 우리 이정구 승우, 이정구 씨, 그리고 정미숙 씨, 유희무 씨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격과 감동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종반으로 치달아서 이제 마지막 순서를 소개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와 공연이 있기까지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희 기념재단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풍성하게 빛내주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스스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어쩌면 가장 마음에 아프실 우리 박지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사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김채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요. 오늘 정말 이 행사 분위기 뒤에서도 꾸며주시고 출연도 하시고 또 김영민 성우님께서 직접 글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작가와 이렇게 총 연출까지 다 모든 걸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민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님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짜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님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역사에는 물론 세계 역사에도 길이 남을 크고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박수 치실 때 아주 마음 놓고 치십시오. 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님께서 남기신 애국심과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이룩하신 지도력과 정신과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 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방송 역사의 산 증인이시며 성우로서 또 최고 어른이시자 시인이신 고은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지으신 한 사람 부제로는 작은 거인을 직접 낭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정 선생님께서는요, 대한민국 성우 일기이십니다. 이 선생님께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겠노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직접, 선생님은 성우시기도 하지만 작가시기도 하시고 시인이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드라마를 집필도 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선생님이 손수 헌시를 너무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부르셔서 직접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시를 직접 지으셔서 한번 낭송을 하겠노라고 부르셔서 제가 우리 정호은 추진위원장님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냐고 했더니 우리 정호은 추진위원장님께서 기꺼이 너무너무 감사히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오늘 고은정 선생님이 직접 쓰신 시를 이 자리에서 낭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은정 선생님이 낭송을 하고 나면 이제 성악가 6명이 나와서 아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새마을 노래와 나의 조국을 열창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모두 기립하셔서 새마을 노래부터 나의 조국까지 우리 다 함께 합창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셨습니다. 자, 그럼 고은정 선생님의 헌시에 이어서 우리 멋진 남성 중장단이 중창을 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가난이 오늘의 부흥을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이 영원히 부강하게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는 다짐하에 여러분들 크게 함께 합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끝 순서 처음으로 우리 고은정 선생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고은정 선생님이십니다.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헌정상배 억만년 인류 역사의 100년은 지극히 소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나신 100년은 너무도 깊고 선명한 지문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자취를 남기고 가신 당신은 참으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민초들은 전쟁의 상처와 기아에서 헤매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쟁으로 날이 새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훈연히 혁명의 새벽을 가르셨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맹장처럼 달린 반도의 땅, 건국 3년에 벼락 기습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부전자원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 없는 척박한 땅, 오랜 가난과 시리에 길든 민초들 가슴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쏘시개가 되어 유언의 불길을 일군 당신께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경탄케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무슨 잠꼬대냐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가로놓은 배방꾼들을 당신은 리무진으로 그 길을 달리게 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국가로 당신의 횃불은 꺼질 줄 모르는데 1974년 8월 15일 광복의 기념식전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괴한의 총탄의 지엄이를 잃고 5년 79년 10월 26일 당신의 생목숨은 총탄 한 발에 산화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의 도발은 여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엎드려 통곡하옵니다. 이 백성을 귀히 여겨 100년 전에 예비하셨던 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길이 펴시옵소서. 네, 선생님의 그 기운이 하늘에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멋진 성악가들 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계속 남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새마을 노래와 나의 조국 힘차게 부름으로 오늘의 이 행사를 또 이 축하 무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건강히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일어나고 일어나 새 마음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소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우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계속해서 나의 조국입니다. 백두산의 푸른 등이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비상 이별을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져 유구한 우리 역사 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별에 영롱한 아침 해가 봄에 떠오르면 우람한 손 금수만 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빛나버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루간 화랑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그 사르로 돌려주세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